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5일이고요. 바로 광복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내놨는데요. 이거 정말 대단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또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암약하고 있는 전체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그리고 인권 운동가 등으로 암약하고 있다, 위장하고 암약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폐륜적인 선전선동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 좌파 세력을 아주 박살을 낸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속 시원한 메시지 전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 그동안은 마치 민족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독립운동가가 존재하지 않거나 친일파인 식으로 몰아가고 좌파 운동가들이 진짜 운동가였던 것처럼. 근데 사실 좌파 공산주의 운동가들은요, 광복보다는 그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는 게 목표였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빼앗긴 주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조선 왕조, 대한제국으로부터의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라는 건국운동이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김원봉부터 시작해서 공산 전체주의 국가 수립에 이바지했던 사람들이 마치 독립운동가였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자들은 그 일제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산 혁명이 중요했던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독립운동은 인류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독립운동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 공산 세력과 맞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산업발전,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미래는 바로 세계 시민사회의 대한민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국격이 높아지고 있죠. 오늘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뉴욕 시장이 직접 대한민국 태극기를 개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그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중추국가가 된 것,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북한의 쪼아리고 중국의 쪼아리고 스스로 축소지향적으로 나갔던 자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 이거는 세계 시민에 대한 얘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죠.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여기부터가 중요한데요. 늘 민주주의 운동가, 민주화 운동했다고 주장하죠. 인권 운동가,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합니다. 인권 운동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렇죠. 역사에 거짓을 갖다가 들여왔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죠. 독립운동가. 인데 야비하고 폐륜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인권 신경 안 씁니다. 북한 인권 얘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자들이 중시 여기는 거는 대한민국 내에서 저런 폐륜적인 활동을 했던 자들의 인권을 중시 여겼죠. 참 축소지향도 이런 축소지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미군이 점령군이다라고 폐륜적인 주장을 하죠. 도와줬는데 우리를 피를 흘려 도와준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믿음과 확신, 자유민주주의는 승리합니다. 이거죠. 정부는 출범 이후로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협력과 첨단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맺어졌다는 얘기죠.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당연한 얘기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한반도와 영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직까지도 중국과의 협력, 북한에 대한 그런 본인들의 그 잘못된 희망사항 때문에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인간들,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이겠죠. 바로 폐륜 세력들인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 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의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의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 있고,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돼 있는 곳입니다.
유엔 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이런 국제연대의 모범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기 때문이고요. 유엔 사령부에서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덴마크, 필요 없다고 직접적으로 군을 파견한 나라만 유엔사에 무력 제공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4번을 거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으로서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평화 번영에 기여할 삼국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저자들은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다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건드리게 되고 경제 보복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막상 당당하게 하니까 중국에서 관광객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마 자기들도 충격 먹었을 거예요. 왜 우리 때는 기자들을 때리고 혼밥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굽신굽신 했는데 왜 관광객을 안 보내줬지?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자기들은 모를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은 대등한 국가라는 것은 중국과 대등하게 목소리를 내야 대등한 국가가 되는 거지 알아서 굽히는데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자유, 북한으로부터의 자유, 이자들을 해결을 해야 평화와 번영이 오는 거죠.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의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겁니다. 이제 중국이 꼬리 내렸잖아요. 북한 다시 고립됩니다. 방법이 없죠. 지금 자꾸 무기를 내세우고 있고 그 재래식 무기 얘기하는데요. 양산할 자원도 없고 양산할 역량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연료도 없습니다. 그 나라가 도탄에 빠져 있는데 무기 자랑하는 북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 북한한테 벌벌 떨던 사람들 이거 어렸을 때부터 운동권 하면서 북한이 상국이고 북한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와서 그런 건데 북한의 정통성을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우리가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문재인 때만 해도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못한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번영하는 토대가 됩니다.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 기초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고 미래 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적인 사회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로 재정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합니다.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결국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육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겁니다.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우리는 왕따였죠. 그리고 속국이었죠.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죠? 자유, 시장경제, 평화, 번영. 그런데 이것들을 가로막았던 것이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었다. 이 자들이 바로 패륜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일이면 그걸로 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되죠, 대신. 자, 캠프 데이비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요즘엔 이제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인도 태평양이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축이 돼버리는 거죠.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을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 우리 모두 응원하고 우리도 앞서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김명수 세력이 싹 다 감옥에 가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승리를 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